두 번째 다뤄보고 싶었던 질문은 유수연님의 발언인데요. 포괄적 성교육의 정의를 좀 해달라고 사회자와 다른 패런들이 부탁을 했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포괄적 성교육의 목표를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왜곡된 가치가 많이 들어있는 평가를 내시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유수연님은 포괄적 성교육의 4가지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첫째가 소지라고 부르는, 소지의 앞에 SO는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이고 GI는 젠더 아이덴티티입니다. 이분은 성 취향이랑 성 정체성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또 사상교육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이렇게 교육한다고 이분은 생각해요. 태어났을 때 성별이 정해지지 않는다라고 가르치고, 그 목적이 성적 취향과 성 정체성이 첫 번째 목표다, 이렇게 이분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성소자를 만드는 교육이라고, 그 사상을 주입하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히려 아이들을 성애화시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목표로 전통 가족을 파괴하는 교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좀 저는 많이 놀라운 생각인데, UN 유네스코에서 만든 성교육에 대한 가이드라인인데, 그 목적이 가족을 파괴하는 데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여자와 남자가 아니라 아빠가 둘일 수도 있고 엄마가 둘일 수도 있고, 이게 미국에서 의무화가 됐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흥미로운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통의 가족의 파괴라기보다는 기존의 가족의 모습이나 국가에 의해서 인정받거나 제도에서 내가 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족의 형태가 너무나 협소했고 거기 딱 들어맞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가족의 정의와 범위를 확장하고 제도를 확장해서 모든 사람들의 삶이 국가에서 존중하고 인정하고 이 사회 속에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방식으로 가족의 형태가 확장돼야 한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이분이 목표라고 생각하는 게 부모의 권리를 박탈하는 교육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모의 양육권을 뺏어가는 그런 일을 미국에서 겪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저는 좀 흥미롭고 재밌어가지고 잘 말을 잇지 못하겠는, 제가 생각이 멍해지는 그런 발언들이기도 한데요. 부모의 권리를 박탈하는 교육, 이것도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가족은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양육자의 가치관과 양육자의 생각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가족에 있는 모든 양육자들이 성평등한 인식을 가지고, 그리고 내 자녀가 스스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평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가정교육하고 성교육하고 성평등 교육을 가정에서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어떤 가족에서는, 어떤 양육자들은 그럴 수 없는, 그렇지 못한, 성교육 측면만이 아니라 방임하거나 또는 심지어 더 나아가서 때리거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학대하는 양육자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공교육의 가치관과 내용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양육자들에게 그런 보호나 또는 교육을 적절한 받지 못했을 때, 적절한 교육을 모든 그 사회 구성원들에게 최소한의 보호와 교육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학교고 교실이고 교사고 공교육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내 자녀에게 가르치고 싶지 않은 거야 라고 말은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공교육의 기준과 가치라면 그것이 나의 권리를, 부모의, 양육자의 권리를 박탈한다 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발언을 하십니다. 검색해보면 플랜트 페런트후드라는 단체와 시카라는 두 개 단체가 포괄적 성교육의 대주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포괄적 성교육의 대주주라는 표현은 굉장히 희한한 표현입니다. 대주주가 뭔지 모르겠어요. 포괄적 성교육은 어떤 민간단체, 인권단체, 성교육단체, 성평등 단체가 주인이 아니거든요. UN 유네스코가 개발하고 만들어서 배포한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대주주라는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두 단체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인식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들어보면
미국에서 낙태를 1년에 400만, 300만이 하는데 400만과 300만은 사실 엄청난 갭이 있습니다. 100만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300만 한지 400만 한지 막 이런 말씀을 하시고, 플랜드 페런트후드에서 거의 40% 이상을 정부에서 펀드를 받아서 낙태 수술을 하고 있는 단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낙태 수술을 여러분 왜 할까요? 원치 않는 임신을 하기 때문에 임신 중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뭐냐면 원치 않는 임신을 하는 사람이 없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혼자든지 비혼자든지 비청소년이든지 청소년이든지 상관없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하지 않으면 원치 않는 임신 중단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 플랜드 페런트후드는 뜻이 뭐예요? 페런트후드가 뭐예요? 부모가 되는 거, 양육자가 되는 거잖아요. 플랜드는 뭐예요? 계획을 한 부모가 되는, 양육자가 되게끔 하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치 않는 임신이 일어나지를 않기를 바라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성교육도 하고 피임 교육도 하고 콘돔도 사용을 교육도 하고 장려도 하고 배포도 하고 그러죠. 근데 그것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에 결과로 뭐가 일어납니까? 원치 않는 임신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원치 않는 임신이 일어나면 임신 중단을 지원을 하죠. 그런데 부모나 양육자 또는 주양육자 또는 교사 또는 목사나 종교 지도자들, 나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그거를 반대해, 싫어해, 안 된다고 해. 그랬을 때 긴급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인 겁니다. 근데 이거를 양육자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애들을 몰래 빼내다가 낙태를 시킨다고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굉장히 악의적이고 자극적으로 편집을 하고 용어를 사용하는 부적절한 용어 사용이고 문장이다.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포괄적 성교육이 캘리포니아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헬스 유스 액트라고 해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청소년 건강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걸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배후에 처음에는 동성애를 옹호하고 그 다음에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에서 10년이 지났는데 캘리포니아에 성 전환하는 것으로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캘리포니아에서 학교가 20%가 줄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포괄적 성교육 때문이다. 학부모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퇴를 시켜가지고 홈스쿨링을 하기 때문에 또는 사립학교를 가기 때문에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 학교가 줄어들고 있다. 공교육이 이렇게 부적절한 성교육을 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고 계신 거죠. 이분은 동성애 자체를 너무너무 안 좋은 것으로 보고 동성애 자체를 언급도 하면 안 되고 교육도 하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를 합법화한 것으로 연결짓고,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모습 그대로 인지하고 말하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되고 있는 방향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나오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육이 잘못됐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 세계관이 왜곡됐냐? 무엇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좀 더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캘리포니아 학교가 20% 줄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 20%가 실제로 줄었다면 아주 복잡한 종합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캘리포니아의 땅값도 비싸고 집도 엄청나게 비싸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인구도 줄고 있잖아요. 학교 인원수가 줄겠죠. 서울도 줄어들죠. 그럼 예를 들어서 서울에 지금 전국적으로는 더 심한데 서울도 초등학교가 막 학급 정원이 안 차가지고 폐교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서울에서 지금 학교가 문 닫는 이유가 뭐 포괄적 성교육을 해서입니까? 우린 포괄적 성교육 하고 있지도 못한데. 저를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초등학교 1학년에 올해 들어간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어린이가, 제 자녀가 있는데, 사실 저도 여기서 말한 것처럼 대안학교라든지 홈스쿨링 고민했습니다. 근데 포괄적 성교육을 우리 학교가 해서일까요? 아니요. 너무 성교육과 인권교육을 하지 않고 있고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안학교나 홈스쿨링을 고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홈스쿨링이나 사립학교를 간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가 다양할 것이고요. 여러 가지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이유들이 많을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을 캘리포니아가 포괄적 성교육을 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그게 싫어서 다른 주로 다 이사 갔다라는 결론을 내는 것은 어마어마한 점프라는 것이고,
종합적이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그런 결과에 도달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뒤편에 앉아 계신 전직 중등교사라고 본인을 소개하신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포괄적 성교육을 받은 중2 아이가 성관계를 고등학생들과 여러 번 하고 또 그런 생활 속에 젖다 보니까 또래 다른 아이들과 전혀 다른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 아이의 청소년기가 아예 사라져버렸다라고 하셨습니다. 포괄적 성교육을 받은 중2가 이것도 저에게는 굉장히 흥미로운 발언인데 전국적으로 포괄적 성교육으로 성교육한다라고 발표를 한 적이 교육부가 그런 적이 없고요. 굉장히 문제적인 성교육 교환을 국가 수준의 성교육 표준안이라고 해서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굉장히 성별 이분법적이고 성역할 고정관념적이고 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공식적으로 국가가 교육부가 폐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 수준의 성교육 표준안이 아직도 살아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오로지 단 한 번 울산시 교육청이 노옥희 교육감님이 계셨을 때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서 집중 성교육 이수 시간을 마련해서 그 15시간을 포괄적 성교육으로 성교육을 하겠다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포괄적 성교육을 우리 학교에서 한다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분이 말씀하신 포괄적 성교육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성관계를 한 것이 어떻게 포괄적 성교육을 받았기 때문으로 결론이 점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성관계를 해서 청소년기가 또 사라져버렸다고. 청소년기가 사라져버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아이들은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를 가고 수능을 다 쳤는데 수능도 못 치고 그러니까 이분은 중학교 졸업하면 반드시 고등학교 가야 되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반드시 수능 치고 대학교 가야 되고 이거를 당연한 과정 누구나 해야 되는 모두에게 주어진 똑같은 동일한 과정 그 어떤 선택도 없고 다른 삶은 없는 일련의 과정으로 보고 계신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또 재밌었던 건 중학교 때 사귀던 그 사람과 그 남학생과 헤어졌다. 그 다음에 사귄 사람이 이제 아저씨를 사귀었다. 물론 이제 저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이런 성인 아저씨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청소년과 사귀는 것이 법적으로도 맞지 않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분이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버렸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 원인의 중심에 포괄적 성교육이 있어요. 포괄적 성교육을 성기 중심의 교육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걸 등치했는데 정말 잘못된 정의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괄적 성교육은 성기 중심의 교육이나 성관계, 이런 섹스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서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다뤄야 된다는 교육이기 때문에 이분이 생각하시는 포괄적 성교육의 개념과 정의가 인식이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성교육을 정치화한다. 포괄적 성교육 안에 뭐가 들어있냐? 동성애, 성소수자, 성적 지향, 성정체성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 이게 뭐냐? 좌편향이다. 원래 민주주의 교육은 정치 교육은 투표를 알려줘야 되고 투표를 하는 거를 가리키는 교육인데 민주시민 교육을 왜곡시켜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투표하러 나가는 것을 가르치는 것만이 민주주의 교육이거나 정치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투표하는 날만 정치하는 게 아니고요. 투표하는 날만 민주시민이 아닙니다. 일상의 모든 것이 정치이고 민주시민의 인식, 태도, 기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민주시민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공교육의 목표여야 되고 그 목표에 부합합니다. 성교육이, 성평등 교육이. 내가 나를 탐구하고 온전한 나로 나를 인식하고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존중하고 그래서 모두가 평등하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1대1의 관계에서도 학급의 교실의 관계에서도 더 나아가서 전체 학교에서도 우리 마을에서도 나와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여성도 성소수자도 장애인도 이주민도 난민도 나랑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공감할 수 있고 그들과 함께 아픔을 나눌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주시민 교육이고 그것이 성교육, 성평등 교육과 연결되어 있다. 네 번째 발언은 뒤편에서 성교육 전문가라고 하신 분이 하신 발언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유네스코에서 제안하고 있는 포괄적 성교육을 기반으로 한 세이프 섹스라고 하는 안전한 성관계를 위한 성교육을 한국에서 한 지가 10년 정도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적 성교육이
안전한 성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전한 성관계를 위한 성교육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포괄적 성교육을 협소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 몸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평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인식하고 다른 사람과 평등한 관계를 맺게끔 하는 종합적인 성교육을 통합적인 성교육, 우리가 포괄적 성교육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교육, 포괄적 성교육을 10년 정도 한국 사회에서 공교육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누가 하고 있냐라고 하면 전국에 퍼져 있는 59개 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 하고 있고, 청소년 성문화센터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양성된 성교육 강사들이 세이프 섹스, 안전한 성관계를 위한 성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청소년 성문화센터와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양성된 강사들이 학교에 나가서 성교육을 하고 있는 것까지 맞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주어진 시간이 짧아요. 1시간이라고 하더라도 40분이나 45분이죠. 그래서 1시간 안에 해야 되거나 아니면 두 교시를 붙여서 90분 또는 80분에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괄적 성교육에서 다루고 있는 8가지 핵심 개념이나 그 안에 이제 소개념까지 합쳐서 거의 30개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다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의무교육인 폭력예방교육에 집중하거나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포괄적 성교육 한국에서 10년 정도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정확한 이야기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어린이 청소년들이 성관계를 한다, 할 것이다,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교육이라는 것이 문제다 라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어느 집에서도 내 아이가 성관계를 해도 된다는 말을 하는 부모님이 없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이분이 조사를 하지 않았겠죠. 그런 조사가 국가적으로도 없고, 사실 맞는 말과 안 맞는 말이 섞여 있어요. 안전한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성병과 임신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피임 교육을 해야 되죠. 그래서 콘돔 교육 해야 되죠. 근데 이거 잘 못하게 합니다. 아직까지도 학교에 나가면 피임이나 콘돔 이야기를 하거나 뭐 실습을 한다거나 했을 때 양육자들에게 민원 전화가 올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학교가 두려워하고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환에 담아가면 빼달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콘돔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하고 있는 학교는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피임 100%라는 게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피임은 100%라는 게 없습니다. 콘돔도 100%가 아닙니다. 심지어 15% 20%까지 임신할 확률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콘돔은 사실 100%는 아닙니다. 하지만 20%나 실패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콘돔 사용법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사용을 하면 임신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콘돔 불량이나 콘돔을 썼는데도 임신이 20%가 확률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과장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렇게 실패할 확률이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려면 정확한 콘돔 사용법으로 정확하게 피임을 해야 된다고, 더 정확하고 더 강하게 콘돔 사용법 교육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오히려 드릴 수 있는 거죠. 물론 임신과 성병의 가능성을 제로로 하려면 아예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임신과 성병의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고 싶으면 그 어떠한 성적 행동도, 성관계를 당연히 섹스를 포함해서 안 하는 것만이 임신과 성병의 가능성을 제로에 가깝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양육자가 내 자녀에게 또는 교사가 내 학생에게 성관계 하지마, 섹스 하지마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자녀나 학생이 섹스 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얼마나 오래요? 일주일, 한 달, 1년? 하라고 하는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게 되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섹스는 문란한 거야, 더러운 거야, 잘못된 거야 라는, 절대 하면 안 돼, 그냥 하지마 교육만 받아왔을 때는 내 행동에 대해서, 내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을 좋아해서 했든 사랑해서 했든 서로 즐겁기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만, 쾌락을 위해서만 했든지 간에, 어떤 이유들은지 간에 그 성관계라는 것을 한 내 자신을 더럽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불쾌하게 인식하고 죄를 지은 것처럼 생각하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수치심이 남게 되는 안 좋은 결과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하시는 말씀들도 굉장히 논리적인 점프가 심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적 자기 결정권이나
피임, 콘돔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범죄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과다한 성지식이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성적인 것들을 발현하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결국 스마트폰, 핸드폰에 700여 개 이상의 음란물로 가득 차서 결국에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성범죄자들도 성적 자기 결정권 교육을 받았고 알고 있고 피임, 콘돔 교육을 다 알고 있다. 하지만 범죄자들이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사실은 성적 자기 결정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마음이 없고 의지가 없고 다른 사람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성범죄입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란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을 때 안 할 수 있다, 안 해야 한다,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나한테 있다. 그리고 상대방이 거절하는 것을 존중해야 한다. 이것이 성적 자기 결정권입니다. 그러니까 성적 자기 결정권 교육을 못 받았고 받았더라도 정확하게 와닿지 않았고 그걸 실천할 의지가 없고 그걸 실천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권력의 격차가 큰 사람에게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성범죄이기 때문에 이분이 말씀하신 성범죄자도 성적 자기 결정권 교육 받았고 콘돔 사용할 줄 안다 이런 말씀은 희한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분도 다시 우리 성교육을 문제다라는 결론으로 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고 이렇게 성애화하도록 하는 성교육이 아이들의 꿈을 깨고 우정을 나누고 이렇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개발해야 될 시기에 성적인 것에 함몰되게끔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다. 성교육이 성적인 관심으로 그리고 성적인 관심이 포르노로 그리고 이 음란물들이 성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신데 정말 잘못된 결론 도출로 볼 수 있습니다. 성교육과 성평등 교육을 제대로 받으면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를 성평등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부적절한 성표현물, 음란물, 디지털 성범죄물 그 다음에 성폭력으로 내 행동을 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시는 결론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과 개념으로 논리로 채워져 있지 않은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남자아이들에게 정말 폰 중독이 되지 않고 고립된 인생을 살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교육을 해줘야 되고 여자에게는 몸을 지키고 절대적으로 몸을 막 굴리지 않고 존중히 여기는 그런 보호 세이프티를 가르쳐야 되고 나이에 있어서 내가 책임질 수 있을 때 정말 성스러운 성관계를 통해서 엄마 아빠가 사랑 가운데 책임 있는 성관계를 해서 너를 낳았어. 그럴 때 네가 성관계를 하는 거야. 결혼이라는 언약 가운데서. 이게 똑같잖아요. 보세요. 이게 절대 자기는 금욕이라는 단어는 안 썼다고 표현하시지만 사실은 과거의 금욕교육, 혼전수녀 교육과 똑같습니다.